지금 뭐 민주당은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데 이 정부에서 갑자기 적폐청산한다고 끄집어내는 것들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수사 중에 새로운 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왜 민주주의의 후퇴이냐. 민주당이 후퇴죠 뭐.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이 민주연구원 이 김용 부원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처음에는 뭐 민주당이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너무 이제 이 유동규의 충격적인 진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쇼할 건 다 했으니 이 정도에서 그냥 물러나 주는 척 하자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도계공 사장 직무대행의 네. 말씀도 되게 충격적인 것도 네. 사실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직무방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네. 검토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도 적지 않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방탄하다가 자기들이 화살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만약에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명분이 없는 일에 네. 나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굳이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그냥 뭐 대표의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의상 앞에 나섰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지속할 끼는 명분이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죠.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죠. 뉴스 예, 화면을 예. 통해서 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정이 착잡했고요. 저도 정말 이재명 대표에 못지않게 울먹이는 심정이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게 이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연히도 그 건물 안에 연구원이 들어가 있었기 네. 때문이고 과거에는 연구원들이 밖에 있는 그렇죠. 밖에 있는 경우들도 경우가 많았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지 연구원도 연구원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부원장의 사무실만 네. 압수수색한 것이지 뭐 연구원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뿐만 아니라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침소봉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끊임없는 부패는 있었고 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현 정부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데 왜 정당을 못하느냐? 그렇죠. 설사 당사라고 해도 못할 이유가 네. 뭐가 있느냐? 그런데 당사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의 경우에도 당사들을 압수수색한 맞습니다. 경험들이 했었죠. 다 있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웅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네, 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원실도 압수수색하는데 네. 정말 정당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이 사적인 집단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도록 네. 하고 또 규제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의 대표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다 하는데 네. 정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후퇴
의 장면이다. 어. 이 말씀에도 저는 정말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음. 과연 어떤 장면이 민주주의의 후퇴이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대표와 관련된 모든 혐의라고 하는 게 이 정부에서 갑자기 적폐청산한다고 끄집어낸 것들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전 정권 때 이미 네. 다 하던 수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사 중에 새로운 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는 게 왜 민주주의의 후퇴이냐 민주당의 후퇴죠, 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법치입니다. 네. 법치를 어기면서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네. 없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 말씀에 참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이제 대표는 또 특검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저축은행 건도 같이 하자, 상특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것만이라도 이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네, 보십니까? 뭐 그 이유는 이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말씀을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반의될 때 우리가 네. 조적조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적이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뭐 또 8만 대장경이다, 네, 그렇죠. 조만 대장경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또 말씀을 네, 많이 맞아요.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2만 대장경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이적이다라는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렇죠. 특검은 적폐 세력의 수사 지연 전술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을 때 했던 말들은 대부분 진실에 가깝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제정신일 때는 다 네. 진실에 가까운 네. 얘기를 하다가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 비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의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을 때 하셨던 말씀들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특검의 수사력이 검찰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특검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정권에 따라서 검찰의 뭐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럴 때 특검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이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뭐 너무나 열심히 수사를 하고 네. 있고 이 수사가 과잉이 아닌 것은 영장을 청구하는 것마다 법원이 발부를 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이 결코 윤석열 정부나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법원의 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들이 발부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것은 과잉 수사도 아니고 네. 수사도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할 수 있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수사를 했다. 네. 그런 의혹이 상당해지면 그때는 특검을 주장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검찰 수사를 한 이후에 네. 잘못했어? 그럼 그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단 하라는 거는 자기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그 특검의 내용은 상설 특검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을 하겠다는 식인데 결국 내 맘대로 특검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있기가 좀 힘든 게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원 의원 시대전환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이제 제3교섭단체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상 그다음에 또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결국 이거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네. 자신들의 지지 집단에게 우리가 네. 특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그렇죠. 아마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기 그렇죠. 위해서 네. 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지금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 설사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네.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그렇죠. 계시고요. 또 이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하죠. 네. 제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네. 알고 계실 겁니다. 200석이 되어야지 오버라이드 제의를 할 그렇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0석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너무나 뭐 명백한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수사 너무 불공정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특검의 주장이 네. 뭐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네.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데 사실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고 예. 문재인 정부가 문개기 수사하다가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다시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 수사예요. 거기다가 이게 보복이면 이 수사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제대로 하고 남욱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서 지금 그 본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니 유동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잖아요.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네, 뭐 그렇죠. 유동규 아마 직무대행의 그 증언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것이다. 그렇죠. 자기 사람이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들을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선거법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네.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고 네. 이게 한 번 블랙아웃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그럼요. 블랙아웃 되었잖아요. 이분은 계속 블랙아웃만 되는 분이에요? 그럼 대통령 되면 안 되죠. 뭐 여러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네, 네. 하셨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실수한 것도 그렇죠.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김문기 처장의 뭐 가족들이 내놓은 사진,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 모른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 생각은 해왔습니다만은 유동규 씨가 더욱더 그렇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죠. 네. 호주 가서 골프도 3명이서 쳤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친 같은 것은 카트 아니고. 타고서. 네. 뭐 이 카트까지 같이 탔는데 어떻게 모른다라고 얘기할 글쎄 수 말이에요.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요. 18호를 돌려면 5시간을 같이 카트를 타야 되는데 5시간 동안 카트 타고 얘기하고 골프를 같이 친 사람을 블랙아웃이 된다. 그런 쉽지 않죠. 분은 이거 침해 아니에요? 침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도 뭐 일순간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정신이 없을 네. 때가 있잖아요. 예. 일순간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매번 방송 나가서 검찰의 그러니까요. 공소장에 몇 회 방송 나가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적시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게 네.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가족들을 김문기 처장의 고 김문기 처장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걸 또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좀 것도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 야, 이분은 이것도 블랙아웃이 아니라 블랙라이 같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입장조차 하지 않았고 또 전원의 전면 불참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전에도 야권 인사들이 이제 침묵으로 뭐 시위를 벌이거나 뭐 현수막을 내거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원이 회의 불참을 한 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과거의 야당이 그 당시의 야당이 현수막을 내걸 때 괜찮은 나라 국회 중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런 비판을 했던 맞아요. 기억이 네. 납니다. 사실 국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의회들은 대부분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의회 내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피켓을 든다든지 이런 것을 뭐 다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웬만한 나라들은 사실은 컴퓨터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네. 특히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 종이 쪽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아예 연설문을 써와서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영국 의회의 네네. 전통이고요. 머릿속에 든 걸로 해라.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자료는 가지고 들어옵니다만 네. 미국 의회도 컴퓨터는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의회는 어느 순간에 우리 국회는 편말도 가져오고 뭐 네. 현수막도 네, 붙이고 그렇죠. 로텐드 홀에서 뭐 시위도 하고 의원들이 시위대요. 네. 뭐 단식도 하고 네. 예, 점점 참 문화가 네. 나빠진다라는 네.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시정연설에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네. 처음으로 야당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처음 입장하는데도 다 다 막아서서 피켓 들고 EXX까지 다 써가지고 구호를 욕설까지. 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국회가 네. 사실 이 점점 돗대기 시장으로 네. 변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정치학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한 명 방탄하자고 그래도 국가의 예산과 정책 그 설명하는 자리까지 다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는 참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주로 그 키워드를 보면 약자 지원 이게 굉장히 많았고 또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미래 성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이기 네. 때문에요. 어떤 원칙 하에서 예산을 행정부 예산을 짰느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뭐 앞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이재명 코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네. 사실 좀 그러네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러네요. 코스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되네요. 그렇죠. 것이 지금 사실이고요. 난리예요, 난리. 채권 그렇습니다. 시장까지. 뭐 네. 하다못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겨울을 날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에너지 부족,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의 경우에도 좀 아시아 지역이 다 환율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것도 네. 사실이고 물가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제가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딱히 제가 저를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진보나 보수나 다 양쪽을 다 비판하는 네, 입장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네.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좀 능득하면 어려운 그렇죠.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네. 있어요. 네. 조금 빚을 내더라도 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일반 예산이 한 60조 이상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5년간 300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빚을 420조를 네. 더 치웠습니다. 이거 거덜을 했어요. 700조 이상을 썼어요. 이러고 하니까 지금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네. 것이 아니냐. 네. 더더욱이나 이 고금리 속에서 정말 고통받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는 30대, 40대에 연끌 하신 분들. 네. 예. 정말 이 월급에서 이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네.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러면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느냐? 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그렇게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 벼락거지 된다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산 거 아니겠어요? 네. 부랴부랴 사면서 빚 엄청 지어놨는데 이게 또 고금리가 되는 네. 겁니다. 이자가 더블 따따블이 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뭐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지금 국민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제에 정말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빚을 지어놨다. 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네.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시위를 하고 글쎄요. 예산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통과 안 시킬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징벌적인 과세, 종합부동산세 집 한 채 있는 분들도 정말
나는 이거 한 채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뿐인데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세금을 조정해 주기로 한 것들도 지금 아예 손 놓고 있는 그렇죠. 게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한 것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 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하고도 국민에게 다시 지지를 받으려고 할 수 글쎄요. 있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을 이런 하게 되죠. 강성 투쟁을 하면 네. 결국 예산이고 법안이고 민생이고 다 스톱될 텐데 그럼 뭐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겠죠. 왜냐하면 아니 지원받고 뭐 뭔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될 때 손 놓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윤 정부한테도 욕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민주당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당신들의 신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나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도 대표 나올 때도 이게 그렇죠. 다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을 다 예상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수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뭐 물러나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았다. 네. 소위 허니문이라고 하는 게 없지 없죠? 아예 않았습니까? 없었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마이너스가 크죠. 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배성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뉴스를 뭘로 보시나요? 물론 저희 정치펀치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정치펀치 방송이 없는 날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앱으로 보시는 건데요. 조선일보 앱 다운로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앱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 어플 안에서 기사 공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